자, 다음 판례 볼게요. 자, 식품위생법이 금지하고 있는 식품에 관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 광고가 뭐예요? 광고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물건 파는 거잖아, 그렇죠? 불특정 다수인이 상대방이잖아요. 따라서 특정인에게 판 것은 광고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고. 자, 다음 판례입니다. 의료법에 보면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은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의 의료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광고란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광고란 말의 의미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어떤 내용을 널리 알리는 것, 이것을 광고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개념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의료 광고란 어떤 정보를 신문이나 전기 간행물, 방송, 통신, 유튜브 이런 매체물을 통해서 널리 알리는 행위라고 개념정의 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면 피고인이요. 미국 취직과학회 정회원이 아니에요. 아닌데도 위 경력을 양력서를 자신이 운영하던 치과 병원 내에 게시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 56조 3항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인데, 자, 거짓 허위 내용은 맞죠. 맞지만 광고를 했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즉, 널리 알리는 행위를 했느냐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정회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어떤 전기 간행물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널리 까발린 게 아닙니다. 오직 자기 병원 내에 게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광고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이 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라고 본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가보시게 되면 의료 거짓 광고는 이 광고에는 해당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이런 것도 처벌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마련해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뭐다? 요 법조문 갖고서는 요 내용을 처벌할 수가 없다. 그게 한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이것도 농산물 관련된 얘기죠. 여기도 보면 농산물 품질 관리법인데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자, 국내 특산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 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 판매자명의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요것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고 해서 농산물 품질 관리법 위반죄를 처벌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 절편의 제조명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것이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가공품이기 때문에 가공품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나와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 홍삼 절편이라고. 여기 가공품인 거야. 가공품이기 때문에 가공품은 그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절편의 제조명이나 제조 판매자명의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야. 이게 가공품이 아닌 그걸 뭐라 그랬지? 여기 있네. 수삼이라는 게 뭐예요? 이 수삼이라는 게 이게 물 숫자잖아, 그쵸? 생물 할 때, 그러니까 밭에서 바로 뽑은 그 칼로 베면 물이 나오는 거자 있잖아요. 싱싱한 물이 나오잖아. 그게 수삼이야, 수삼. 홍삼 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가공품입니다. 우리 6년근 홍삼. 그러면 그 6년 된 삼을 쪄가지고 말려가지고 가공한 칼로 이렇게 막 잘라가지고 이렇게 봉지에서 넣어서 말린 상태에서 봉지에서 넣어서 가공품을 해서 팔잖아요. 그쵸? 그겁니다. 그러니까 가공품일 때에는 비록 그 지역에서 난 그 지역 생산품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우리나라 지도가 있잖아요. 지도가 있으면
여기에 만약에 금산이다, 금산. 금산 지역에 우리가 인삼이 유명하잖아, 인삼이. 그쵸? 그러니까 금산 지역에 인삼이 유명하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금산에서만 인삼을 재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다른 지역에서 인삼을 재배하잖아요. 여기 그러면 경상도나 전라도 어디에서도 삼을 재배하잖아요. 인삼을 재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타 지역에서 그 지역의 명칭을 쓰면 이게 안 팔려요. 값이 상당히 저렴해지잖아요. 안 팔리고. 그러니까 이 삼을 지역 표시제? 그걸 둔갑시키기 위해서 이 삼을 금산으로 옮겨오는 거야, 금산으로. 금산으로 옮겨와서 금산으로 둔갑하는 것이 아니라 금산 지역에 이렇게 공장을 짓는 거야, 공장. 공장을 지어서 금산 지역에 공장을 지어서 타 지역에서 난 삼을 가지고 와서 금산 지역에 있는 공장에 있는 기계를 동원해서 이 홍삼 절편을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가공품을 만들었습니다. 가공품을 만들어서 포장지에다가 금산 인삼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표딱지를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야, 이게. 판매를 하였는데, 그럼 금산 사람이 좋아하냐고. 그래서 이것을 신고해서 이 판례가 나온 거야. 근데 판례는 뭐라 그래요? 가공품일 때는 괜찮다, 이런 말이야. 가공품일 때는. 만약에 수삼 같은 경우, 생물 같은 경우를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거 뭐 위반이 될 소지도 약간 없지는 않아 있지만, 이게 가공품일 때는 이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게 이 판례 취지입니다. 다시 한번, 홍삼 절표는 특정 지역의 명칭, 즉 금산 지역의 명칭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 지역 원산지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문제가 많지, 그쵸? 문제가 많아요. 이게 뭐 인삼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그것도 있잖아. 뭐 지금 가을철인데 양양송이라고 있죠? 이게 여기도 송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잖아요, 그렇죠? 이 외에 타 지역도 여기 우리나라 보면 여기 경상도에서 경상북도죠. 여기서 이 송이가 70% 이상이 송이가 나요. 송이가 나는데 왜 양양송이가 유명하냐면 향이 좋아, 향이 너무 좋아서 너무 향이 좋고 향이 진하고 좋아서 양양송이가 타 지역보다 제품이 좋고 고가입니다. 고가인데 그걸 아니까 이 양양 지역에 이 밑에서 이 경상도나 타 지역에서 난 송이가 양양으로 와요. 양양으로 와서 양양송이로 둔갑해서 팔린단 말이에요. 팔리니까 양양군에서 어떻게 했냐면 양양 사람들이 불만이 많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지역 표시제 해서 양양송이에다가는 띠를 묶어서 양양송이와 타송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양양으로 와서 양양송이를 많이 팔립니다. 뭐 송이만 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가공품 같은 경우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봤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횡성지 횡성에 있는 손대. 자, 보세요. 우리가 횡성 한우가 유명하죠. 횡성 한우가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횡성인데 횡성 한우가 소하면 대부분의 그 소비 지역이 서울이잖아. 서울 경기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횡성 한우가 전부 다 서울로 올라오는 거야. 서울로 올라와서 1등 제품으로 팔리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지역에 있는 소들이 이 횡성으로 오는 거야. 횡성으로 와서 송아지일 때 소새끼가 송아지잖아요. 송아지를 트럭에 싣고 와서 이 횡성에 있는 축사를 만들어요. 횡성에다가 축사를 지어서 타 지역에 있는 소새끼를 싣고 와서 여기서 송아지를 기르는 거야.
송아지를 기르는 거야. 길러서 1년 있다가 1년에서 2년 있다가 파는 거지. 도축하는 거예요. 도축을 해서 이것을 횡성한우라고 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횡성군 뭡니까? 축산업 거기서 걸린 거야. 적발된 거야. 적발되어서 대법원 판례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횡성한우가 되려면 도대체 최소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 횡성 지역에서 길러졌는지에 관련된 법령 규정이 없다는 거야. 법령 규정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 2개월 미만 동안 횡성에서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비록 이 소는 횡성소가 아닙니다. 타 지역 소라 할지라도 횡성 지역에 와서 2개월 미만 있다가 도축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기간 사육되면 그 횡성한우라는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기간 사육된 것이라 할지라도 비록 횡성한우라는 지리적 표시를 썼다 할지라도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판례가 또 나오자마자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법에 어느 정도 기간까지 사육되면 원산지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르면 될 것인데 그 규정을 법에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단기간이라 했죠. 그것이 뭐 1개월이든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잠시 횡성에 와서 한두 달 지나다 보면 그것이 횡성한우라고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 법령 위반이 아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문제가 많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어쨌든 간에 제가 봐도 요 가공품도 문제 많은 것 같아요. 가공품도 문제가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런 법령 규정이 없다고 해서 단기간 사육되었다 할지라도 횡성한우라는 표시를 하는 것 자체가 이 법 위반이 아니라 하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요. 어쨌든 대법원 판례가 그렇습니다. 이런 판례가 나왔다 하면, 그쵸? 요 횡성한우 판례가 나왔다고 하면, 바로 이제 농산물 품질 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 법령 규정을 마련해 놔야겠는데, 지금 이 판례가 나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제가 뭐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법령 개정이 되어서, 좀 취지에 맞게끔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판례는 그렇습니다. 자, 하나 더 보죠. 자, 이건 유명한 판례죠. 땅콩 회항 사건 아시죠? 자,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가 항로에 해당될 수 있을까? 판례는 항로가 아니라는 거죠. 지상에서 이동하는 것은 항로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누구 때 나왔지? 문재인 정부 때 나온 거죠. 문재인 정부 때 그 김명수 대법관이죠. 대법원장. 그때 나온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항로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항로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 떴을 때 비행기가 날라서 목적지까지 갈 때의 경로를 틀었을 때, 바꿨을 때를 항로 변경죄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아직 비행기가 지상에서 머물고 있다면 항로 변경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밑에 나와 있죠. 푸시백 중이던 비행기를 다시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하였다. 이 말은 아직 비행기가 지상에 남아 있다는 거죠. 비행기가 뜨진 않았기 때문에
변경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판례. 속칭 땅콩 회항 사건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봅니다. 자, 도로교통법 얘기인데요. 도로라고 하려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데, 도로가 되려면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것을 도로라고 한다.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가 되려면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개된 장소여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불특정이 아닌 특정인들만이 쓰는 공간은 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인들만 쓰는 공간,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쓰는 것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도로라 그러면 유추다는 것이죠. 그 판례가 뒤에 또 나와 있어. 뒤에 보시게 되면 여기네요. 요것도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도로교통법이잖아요. 자, 운전이 되려면 도로에서 면허증이 없는 자가 운전을 했을 때 무면허 운전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도로가 되려면 역시 뭐야? 도로가 되려면 앞에 불특정 다수인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을 위해서 교통을 했을 때를까 바로 이제 무면허 운전죄가 되는 것이잖아요. 자, 무면허 운전이 되려면 이 도로에서 사용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했을 때는 설령 면허가 없다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어디다? 이 사실관계에서는 여기 아파트 단지야. 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지하 주차장은 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이건 특정인이나 특정인과 관련 용건 있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가 아니죠. 도로가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면허 운전, 면허증이 없는 자가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운전하다가 거기 정차되어 있는 차를 박은 거야. 그래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이 공간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설령 면허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됐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죠. 자, 무면허 운전죄의 처벌 대상에는 농업용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농업용 운반차는 포함되지가 않는다. 그리고 무면허 운전죄가 되려면 면허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연습면허는 면허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연습면허는 면허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무면허 운전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걸 무면허 운전이라 처벌하게 되면 유추다. 또 도로교통법을 보게 되면 역시 무면허 운전을 처벌하고 있는 것이죠. 그쵸? 이게 무면허잖아요. 무면허 운전을 처벌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정지가 된 거잖아요. 정지가 됐단 말은 면허증이 있는 겁니다. 면허증이 있는 것이므로 무면허 운전 처벌하면 안 되는 거죠. 정지가 됐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면허 운전죄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걸 보게 되면 유치다. 이런 판례입니다.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도로교통법 내용인데 중간에 연습 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이 나와 있죠. 연습 동그라미 치시고 연습 면허를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무면허 운전죄라고 처벌할 수 있을까? 여기 면허증 있잖아요. 면허증이 있는데 그게 연습 면허인 것이지 연습 면허도 면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면허 운전죄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하게 되면 유추해석 확정 해석이다 라는 거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인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제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무면허 운전죄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연습 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이 연습 동그라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제재, 여기도 제재를 가하면 되는 것이지 이 자체가 무면허 운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